다만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저희 국방부 다시 언론에 설명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와 무관하게 이것은 유족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국방 관련한 여러 현안이라든가 또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뭐 아직 상세 공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원론적인 말씀 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검찰총장이시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쳤던 국민에게 인상을 주었던 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했던 그런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한 말씀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국민에 큰 인상을 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2013년도 10월에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오셔갖고서 그 당시 여당 의원의 질문에 조직을 사랑하냐고 하니까 나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그 앞에 건 빼고서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혹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정부에 따라서 또는 그 지도자에 따라서 충성하고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런 자세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줬습니다. 저는 뭐 똑같은 태도가 우리 군에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이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이고 최고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에 따라야겠죠. 그러나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정치로 좀 중립해야 됩니다. 중립성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돼요. 그런 전통이 이어져야만 안 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방 정책이 바뀌고 당시 전임 대통령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입장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우리 국내 존재 의회 관련돼서 규정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제5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보고할 때도 국군의 임무에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의무 수행,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역 안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 이 지역 안전보장과 세계 평화에게는 1항의 5조 1항의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조 2항이 군의 존립 의의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그거를 군이 국가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그런 존재 의의를 다 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냐?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소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북한선언 북송 사건 이것도 사실은 이미 고소 고발이 돼갖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감사도 감사가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군에서 이 두 사건에 관련해갖고 별도의 조사나 수사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기존의 자료 말고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군에서? 기초적인 자료는 원래 기존에 그대로지만은 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존에.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 다시 그러니까 했던 그게 겁니다. 예. 판단 평가가 예. 왜 대통령이 달라지니까 또 달라집니까?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정책 어떤 정략적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군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이러한 두 사건에 관련됐던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했던 기본적 사실관계라든가 증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판단이 달라지면 다음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장관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좀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바뀔 때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고요. 뒤에 계시는 또 이걸 보는 군 장성들이나 많은 군 관계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 면에서 뭐 이게 장관께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장관께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정치적 중립에서 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저희 국방부 다시 언론에 설명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와 무관하게 이것은 유족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대개 국방 관련된 현안들이 되게 긴급하고 또 남북 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사건들입니다. 거기서 군이 판단할 때 말입니다. 예,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냐? 저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뭐 법률가지만은 그 법률가,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법익, 사회적인 법익, 그 다음에 개인적인 법익. 군의 존재의 의의는 가장 첫 번째가 말씀하신 거죠. 국가의 안전보장이에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이익에 가장 먼저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게 군조직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군은 되게 그런 기준에서 판단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분명하게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몰북이냐 아니냐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저 북한 선언 그 북송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기습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과연 북한에 있을 때 어쨌든 살인 사건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근데 그 후자의 경우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됐을 때 어떤 이익이 우선돼야 되냐. 대한민국 국가 안보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이나 군 관계자들이나 정책 당국자들도 그런 면에서 판단한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요. 지금 뭐 북한에서 저 살인 저지르고 탈북한 그 선언에 물론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권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중요합니까? 국가적 이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분명해야 돼요. 정권 바뀌었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달이 나는 겁니다. 이건 뭐 따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